어떤 생활기록부는 달랑 보고서 주제만 나오는 생활기록부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맘티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과 관련돼서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써야 될까요?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주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턴팅도 오래 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보고서 주제를 정해주는 그 노하우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다음 저는 그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 주제를 알려달라는 요즘 굉장히 많은데, 보고서 주제가 정하는 주제가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활 기록부에는 주제와 보고서 주제와 동기와 간단한 내용과 배운 점만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점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어떤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주제와 배운 점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생활 기록부는 달랑 보고서 주제만 나오는 생활 기록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점이라든지 동기라든지 그런 좀 과정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무엇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 주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보고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고서 주제를 딱 봤을 때 이 보고서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진로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이 주제만 보고도 알 정도가 돼야 됩니다. 주제가.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왜 그러냐면, 면접 때도 면접관들이 보고서 주제만 갖고 이제 보고서 주제에 관심을 갖고 1차 합격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떤 한 학생이 뭐 소신 학생을 합격했습니다. 1차 우주상향으로 1차 합격한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는데, 어떤 면접관 대놓고 이 보고서 주제 내용이 궁금해서, 이 활동 왜 했는지 궁금해서 1차를 합격시켰다라고 말씀하신 면접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접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많이 물어보았냐라고 물어보면 보고서에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겠죠.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를 면접 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고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서 주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진로와 연계시켜야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과 내용과 혹은 교내 활동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심화 능력, 진로 역량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과정으로 그럼 보고서를 진행할까? 무엇을 조사할까? 어디서 조사할까? 이 점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운 학생도 있어. 그다음 다섯 번째, 진로가 막연해. 또한 구체적인 진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섯 번째가 좀 많이 있어. 너무 막연해. 자기는 꿈이 없어. 그 다음에, 그래, 무슨 결론을 가고 싶어? 그냥 뭐 저는 생명공학과가 가고 싶어요. 그래, 생명공학과가 뭐 하고 싶은데 연구원이 될 거예요. 연구원이 다야? 그럼 연구원도 분야가 많잖아. 연구원 하나 가지고 보고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한 보고서 주제를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 주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책을 쓰실 때도 제일 먼저 뭐부터 쓸까? 내용부터 쓸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작가들도 첫 번째 주제부터 정해요. 주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점에 가시잖아요. 서점에 가실 때 제부터 뭐부터 보시죠? 주제부터 봐요. 주제를 딱 스캔했을 때, 눈으로 스캔했을 때, 주제를 딱 봤을 때, 이 주제 정말 책이 끌린다라고 하면서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요. 근데 주제가 별볼도 없어. 그러면 그 책에 팔릴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주제는 정말 좋은데 내용은 별로예요. 그런데 그 책에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가 수업을 받았거든요. 책 쓰기 수업을 받았는데 거기서 주제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그냥 목차를 정해요. 목차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차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자료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제만 정해지면 모든 게 다 이제 술술술술 잘 풀린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주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주제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진로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 한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데 이 진로가 정해졌어도 그냥 연구원이요, 아니면 뭐 검사요, 아니면 또 이런 학생들 그냥 공무원이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면 대기업 뭐 이렇게 취직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현실성인 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그렇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무엇이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만 명확히 정하시면 안 돼. 무엇을 명확히 정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댓글 달아도 학과 인재사항 있잖아요. 학과마다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아두시면 제가 학과 인재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아니면 자기가 다른 학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리어넷이라고 있잖아요.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직업을 검색하면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사파 보실까요? 여기 사파 보시면 지금 커리어넷에 나오는 사파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린 건데 지금 학과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직업, 소프트웨어 이제 관리자의 그 직업과 관련된 학과인데 여기서 그 직업은 여기 저 빨강의 능력, 지식, 환경이라고 했죠. 그 밑에 쭉 보세요. 업무 수행 능력 중요도 98점, 97점 나오죠. 또 밑에를 보셔야 돼. 밑에 지식 중요도라고 나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중요도에 95점, 79점, 그 다음에 뭐 79점, 76점 하면서 옆에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직업은, 이 진로는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구나,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산수와 수학과 보시더라면은 자, 연산, 대수학, 통계, 기하, 계산, 응용에 관한 지식, 그냥 물리 같은 공기, 뭐 전기, 이런 자연현상 관한 지식, 이런 점들, 이러한 것도 요구하고 있구나, 이 진로에서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넷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 진로 검색에 거기서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은 모든 직업들이 나오고 직업 탐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거든요. 항상 이 지식 중요도, 특히 지식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기에 관련된 역량을 보고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회에 어떻게 귀할지 확인 좀 해보세요. 자, 진로를 찾았어. 진로에 관한 역량을 확인했어. 그럼 거기에 관련 보고서가 필요할까? 아니죠. 사회에 어떻게 귀할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쓸 때 사회에도 어떤 가치를 귀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롤모델을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곁들인 사례가 매우 좋아요. 그런 곁들인 사례 역시 곁들여 가지고 어떻게 귀할 수 있겠구나. 그 점들을 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 주제가 사회에서도 공감할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하더라도 주제를 하더라도요, 사회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공감하는지 확인해.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통계적 사이트라든지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또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쓸 때, 그것을 검색했을 때 그 댓글들을 봐요. 그 댓글들을 보면 좀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댓글에 좀 어떤 좀 보완점이 필요라는 그런 댓글이 필요한 건지, 이런 단점 좀 많은 댓글이 필요한 건지, 그 댓글에 따라서도 또한 약간 좀 보고서 스타일을 약간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이 보고서 주제를 정하실 때 어떤 점을 더 발전하고 싶은지, 이 보고서 활동 어떤 점을 더 발전하고 싶은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것을 너무 장황 작성하지 마세요. 진로, 꿈 정해 적어.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 적어봐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한번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좀 여러분 발전하고,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장씩만, 아니 한 문장도 아니면 한 단어씩만 작성해도요, 대략 보고서 주제가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네 개의 키워드 중에 분명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네 개의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 이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중복이 됩니다. 키워드가. 중복된 것 좀 과감하면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합쳐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주제의 맥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했단 말.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이제 주제가 여러 항목들이 나올 거. A라는 주제도 좋고 B라는 주제도 넣고 C라는 주제로 쓸 건데 어떤 주제가 전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 두 번째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 근데 이 역량에는 어떤 역량이냐면 기왕이면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 이 두 가지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주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역량을 다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전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 그다음 세 번째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주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게 하고 나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 주제에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과 사회적인 공감과 그 다음에 이 점 딱 썼을 때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켜졌을까? 이 점 한번 여러분들 평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아니면 정말 명심하세요. 저도 보고서 주제 이제 자기소개서만 첨삭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 기록부만 첨삭하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 주제도 여러 번 첨삭하게 됩니다. 주제도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 어떤 부모님들이 그래요. 종종 그런 어떤 그 내용만 가지고 보냅니다. 어떤 내용인데 이런 내용인데 주제 좀 정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드리고 근데 저도 주제를 첨삭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방송 말씀드린 거 있었죠. 보고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 그 자문해 볼 5가지 그 자문,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좋은지 3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라는지 금방 말씀드린 좀 잘 참조하시기 바라서 보고서 주제만 딱 보고도 평가력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주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량을 확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